아침 햇살이 성수동 철공소 골목 끝 단독주택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고 2층 공방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말수는 오늘도 아침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며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고 거울 속 75이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1층 작업실에서 대패질하던 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7의 남자는 나무 냄새를 온몸에 묻힌 채 미소 지었습니다.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오른손으로 대패를 잡은 동작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당신도 새벽부터 뭘 하세요? 몸 상하겠어요. 말순이 작업실 문턱에 기대섰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넘게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이 집은 1974년에 지어졌습니다. 말순이 22, 태수가 24이었을 때였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두 사람은 성수동 철공소 골목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말순은 봉제 공장에서 태수는 목공소에서 일했습니다. 처자의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말순은 출산 닷새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재봉틀을 밟았습니다. 태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구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동네 집들의 문짝과 창틀을 고쳐줬습니다. 둘째 민수, 셋째 은지, 넷째 지훈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방 하나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펼치면 말수는 불 꺼진 부엌에서 천을 재단했습니다. 태수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 갈래요. 준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말했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끄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가거라. 아빠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해라. 준영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민수는 KAIST에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홍익대에, 지훈이는 교대에 갔습니다. 말순과 태수는 학비를 대기 위해 이 집 말고는 모든 걸 팔았습니다. 말순은 밤 11시까지 재봉을 했고 태수는 주말에도 가구 주문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무릎과 허리는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엄마, 저 병원 차렸어요. 준영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시작했어요.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파리에서 공부한 건축가예요. 은지가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지훈이가 발령장을 가져왔습니다. 말수는 그때마다 손을 씻고 자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재봉틀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지만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태수는 1층 작업실에서 서랍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근질거려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손님 왔어요. 말순이 계단 위에서 불렀습니다. 현관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성수 재개발 조합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박태수 사장님 댁 맞으시죠? 이 일대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좋은 조건으로 매매 상담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태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팔 생각 없어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동네 전체가 헐릴 겁니다. 지금 안 팔면 나중엔 손해보십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말순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문틈에 발을 끼웠습니다. 따님 되시는 분이 박은지 디자이너 맞으시죠? 저희가 따님 남편분이랑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순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은지가 뭘 안다고 어머님, 자녀분들이 다 성공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이 오래된 집에서 계속 고생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2층 공방 창문으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철공소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고 동네 고양이가 담장 위를 걸었습니다. 50년을 본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말순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애들한테 전화해 볼까요? 재개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뭐하러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그래도 괜찮아. 팔 생각 없다고 했잖아. 태수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수동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준영이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바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미팅 중일 거였습니다. 은지는 애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혼자 사는데 뭐 바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수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실을 꿰고 천을 놓고 발판을 밟았습니다. 재봉틀이 돌아갔습니다. 5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말순을 진정시켰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성수동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침 6시 작업실에서 나무를 자르던 태수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톱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무릎을 짚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고 왼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여보, 말순이 달려왔습니다. 태수는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말순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눈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말순은 태수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성수동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 재활까지 포함하면 한 달 정도 보셔야 합니다. 비용은 입원비랑 검사비, 약값 합쳐서 한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되면 줄어들겠지만요. 말순의 손이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 10분이었습니다. 말순은 창문 너머로 태수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영이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준영아.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성동구 한마음병원. 알겠어요. 제가 곧 갈게요. 준영이 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대. 그런데 입원해야 한대. 준영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의료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돌아와서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MRI랑 CT 다 찍었네요. 경미한 뇌경색이에요. 치료 잘 받으면 회복됩니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아빠 건강보험 혹시 체납된 거 없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보험 적용이 제대로 안 되면 비용이 많이 나와요. 확인 좀 해보세요. 준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저 병원에 수술 있어서 가봐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가거라.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준영은 일어섰습니다. 말순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가 온 건 다음 날 점심때였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좀 나아지신 것 같아. 말은 아직 잘 못하시는데. 그렇구나. 민수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통장에 있는 거 쓰려고. 얼마나 있는데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 이번에 입원하시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뇌졸중은 재발률이 높거든요. 앞으로 계속 병원 다니셔야 하고 약도 평생 드셔야 해요. 알아. 그럼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지금 수입이 뭐가 있어요? 공방에서 나오는 돈도 거의 없잖아요. 말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라는 거니? 민수가 말순을 받습니다. 엄마, 저 나쁜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집 지금 팔면 20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아빠 치료도 하고 엄마 아빠 좋은 요양시설도 알아볼 수 있고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런데 왜요? 요즘 요양원 좋아요.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식사도 나오고 엄마가 혼자 아빠 간병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엄마 아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결정하셔야 해요. 시간 없어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투자 미팅이 있어서. 엄마, 형이랑 누나들이랑도 얘기해 보세요. 민수가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은지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회복 중이야. 은지는 중환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저렇게 누워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게. 은지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연락 받았어요. 집 얘기. 응.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 이제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말순이 은지를 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저 나쁜 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 아빠 걱정돼서 그래요. 그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엔 춥고, 아빠가 지금처럼 아프시면 어떻게 계단 올라가세요? 그건, 그리고 엄마도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저 다 알아요. 병원 안 가시는 거, 돈 아끼시려고 참으시는 거.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말 들어요. 집 팔아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못난 자식이라서 엄마 아빠 모시고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말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핸드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세요. 오빠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봐야 해요. 안나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지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훈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운동화에 백팩을 맨 차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작 못 왔어요. 괜찮아. 바쁘잖아. 지훈은 아버지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면회 시간 10분을 꽉 채웠습니다. 나와서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들이랑 언니가 집 팔자고 했죠? 응.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됐든. 지훈아. 근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빠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빠 병원비도 그렇고 엄마 건강도 그렇고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고맙다. 지훈이 나간 뒤 말순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태수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간호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요를 말순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4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말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말순은 담요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네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병원 1층 카페였습니다. 준영, 민수, 은지, 지훈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들을게. 준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봤어요. 성수동 집, 지금 시세가 약 22억입니다. 저희가 좋은 부동산 중개인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월 300만 원이면 엄마 아빠 두 분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민수가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깔끔한 시설 사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각자 살림이 있고 애들 키우고 사업하고 엄마 아빠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 아빠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 말순은 네 자식을 봤습니다. 준영의 피곤한 얼굴, 민수의 조급한 눈빛, 은지의 억지 미소, 지훈의 고개 숙인 모습. 2주 드릴게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2주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법적 조치? 후견인 신청이요. 아빠가 지금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말순의 입이 굳었습니다. 너희 아빠한테 그런 걸 하겠다는 거니? 엄마,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식을 봤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50년을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알았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2주 생각해 볼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중환자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태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말순과 태수는 퇴원해서 성수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말이 어눌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조금 끌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말순이 계단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태수가 뒤따랐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말순이 다시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말순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래된 싱크대에 물이 고였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됐습니다. 손으로 음식물을 건져냈습니다. 등 뒤에서 지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전기밥솥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콘센트가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불이 붙었습니다. 벽지가 타올랐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연기가 퍼졌습니다. 나가요. 말순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말순이 온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1층 현관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뒤를 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119예요. 이웃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새벽 2시 불은 꺼졌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크게 번지진 않았는데 2층이 많이 탔어요. 당분간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언제쯤 들어갈 수 있나요? 최소 2주는 수리해야 할 거예요. 전기 배선 다시 해야 하고 벽이랑 천장도 다 갈아야 하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말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있어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소방관이 떠났습니다. 소방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웃들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든 목소리였습니다. 준영아, 엄마야.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새벽 2시예요. 미안해. 근데 집에 불이 나서. 뭐? 불이요? 응. 지금 소방차 갔는데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대. 우리가 거기 좀 가도 될까?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엄마, 지금요? 응. 엄마, 죄송한데 지금은 좀. 애들이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되고. 그리고 저 내일 아침 7시에 중요한 수술 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내일 낮에 전화 주세요. 제가 뭐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말순은 태수의 어깨에 자신의 카디건을 덮어줬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데 가보면 돼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성남 분당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3시 분당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엄마, 민수야, 미안한데 집에 불이 나서 갈 데가 없어. 우리 거기 가도 될까? 지금이요? 응.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내가 지금 많이 예민해요. 애들 시험 기간이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엄마, 아빠 갑자기 오시면 아내가 좀. 그래, 알았어. 엄마, 호텔 가세요. 제가 나중에 비용 드릴게요.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민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 마포 연남동에 도착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지야, 집에 불이 나서 지금 갈 데가 없어. 불이요? 큰 불이에요? 아니, 작은 불이었는데 2층을 못 쓰게 됐어. 우리 거기 가도 될까?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 집 진짜 좁아요. 방이 2개뿐인데 하나는 안나 방이고 하나는 저희 방이고. 그리고 남편이 다른 사람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말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5시 성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엄마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집에 불이 나서 지금 갈 데가 없어. 뭐,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집 앞이야. 잠시 후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태수를 봤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 우리 그냥 들어오세요. 지훈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 태수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이 침대에 앉혔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말순이 태수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찜질방 갈게요. 안 돼. 넌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괜찮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이 말순과 태수를 봤습니다. 아, 제 부모님이세요. 계약서에 동거인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계약 위반인데요? 아니, 잠깐 계시는 거예요. 잠깐도 안 돼요. 전세집이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갈게요. 엄마, 괜찮아. 말순이 태수를 일으켰습니다. 지훈이 막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엄마, 어디 가시게요? 우리 알아서 할게. 말순이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수가 뒤따랐습니다. 엄마. 지훈이 계단 난간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성수동 골목에 돌아왔습니다. 상가 건물 셔터 앞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말순이 태수를 셔터 밑에 앉혔습니다.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붙었습니다. 추워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말순이 태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새벽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태수의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말순이 남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말순이 태수를 흔들었습니다. 태수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말순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EQ900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순과 태수를 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산으로 두 사람을 가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정우석입니다. 제가 못한 효도를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보내주세요. 성수동 철공소 골목입니다. 급합니다. 남자가 코트를 벗어 태수에게 덮어줬습니다. 말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희를, 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갚고 싶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산 아래 두 사람은 더 이상 젖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남자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태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말순도 일으켰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성수동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50년을 산 집이 보였습니다. 연기로 시커먼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말수는 태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정우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우석이 말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우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사업한다고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병원에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말순이 정우석을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보였습니다. 우석 씨, 어르신, 제가 못한 효도를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정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 셋이 함께 왔습니다. 어르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 이분은 부동산 감정사, 이분은 사설조사원입니다. 말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무슨, 어르신, 성수동 집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 직원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정우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전 어르신 댁에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들 기억하십니까? 응, 재개발한다고 했던. 그들은 정식 중개인이 아닙니다. 사기단입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수동 재개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정됐다고 거짓말하며 집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단의 배후에 어르신 사위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따님, 남편분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죠. 그분이 이 개발업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그걸 알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정우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감정사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태수가 만든 가구들이었습니다. 서랍장, 책상, 의자. 박태수 어르신께서 만드신 가구들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왜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장인의 작품입니다.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나무결을 살린 짜임 기법, 못을 쓰지 않은 전통 방식, 50년 이상의 숙련도. 이런 가구는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한 점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공방에 있던 가구만 해도 30점이 넘습니다.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가구가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신 땅, 그 땅의 실제 시세는 22억이 아닙니다. 그럼 재개발이 확정되면 35억입니다. 그들은 어르신을 속여서 13억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정우석은 조사 결과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수동 재개발 사기 사건, 피해자는 70대 노부부. 앵커가 말했습니다. 가해자 중엔 피해자의 사위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은지 남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부부의 4자녀가 모두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부모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준영의 병원, 민수의 회사, 은지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총 재산은 약 8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부모는 화재로 집을 잃고 거리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준영에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병원 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민수의 회사에는 투자자들이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SNS에 악플이 달렸습니다. 은지의 인스타그램은 댓글로 난리였습니다. 부모 버리고 명품 가방? 이런 사람이 디자이너? 은지는 게시물을 모두 내렸습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지훈의 학교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나요?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이틀 후 내 남매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말순을 기다렸습니다. 말순이 나왔을 때 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긴. 뉴스 봤잖아. 엄마가 언론에 제보했어요? 아니, 우석 씨가 했어. 우석 씨가 누군데요? 엄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집 팔자고 한 게 잘못이에요? 우리도 엄마 아빠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식을 봤습니다.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예요. 알아. 그럼 왜 저까지 뉴스에 나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게 문제야.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희 넷 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비 오던 새벽에도. 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됐어. 갈 거면 가. 말순이 돌아섰습니다. 지훈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지훈아. 말순이 지훈을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오빠들이랑 언니 앞에서 엄마 편을 못 들었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말순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말순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 남매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한 달 후 정우석은 개발업자와 은지의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기죄, 횡령죄가 인정됐습니다.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43억 원이었습니다. 13억 차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으로 집을 다시 짓고 남은 돈으로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석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까 해요. 저희 같은 어르신들을 돕는. 정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단이요? 버려진 노인들이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르신, 우리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우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두. 석 달 후 성수동 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공방, 2층은 주거 공간, 3층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현판이 걸렸습니다. 말순태수 재단 마이너스 버려지지 않을 권리. 준공식 날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말순과 태수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말이 어눌했지만 미소는 밝았습니다. 왼손으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은 새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었습니다. 준영, 민수, 은지, 지훈.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말순도 그들을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요. 말순과 태수가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네 남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성수동 공방에는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졌고 장마가 왔고 단풍이 들었습니다. 말순과 태수는 그 시간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재단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그들을 위해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어눌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강북의 작은 무료 클리닉이었습니다. 준영은 그곳에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진료했습니다. 돈은 벌지 못했지만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스타트업은 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회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사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가구였습니다. 지금은 20가구가 넘었습니다. 민수는 그곳 주민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연남동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빈곤 아동 미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그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딸 안나도 함께 왔습니다. 지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재단에 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은 지훈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그저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단 사무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20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외할머니, 안나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안나야, 들어가도 돼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잘 지냈니? 네. 외할머니는요? 응, 나도. 안나는 가방에서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 저 대학 졸업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졸업식에 외할머니 오시면 좋겠어요. 말순은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외삼촌들이 다들 많이 변했어요. 알아. 큰 외삼촌은 매일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세요. 작은 외삼촌은 사회주택 만들고 계시고 엄마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외숙모는
외숙모는 여기 매주 오시잖아요.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 외할머니, 엄마가 그러던데요. 진짜 미안하대요. 그때 문 안 열어준 거.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 저도 그날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외할머니 전화 받고 우는 거 봤어요. 근데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겁쟁이였어요. 안나야, 제발 졸업식에 와주세요. 다들 외할머니 보고 싶대요. 말수는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말순과 태수는 대학 운동장 뒤편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줄지어 섰습니다.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멀리 나무 그늘 아래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준영, 민수, 은지, 지훈. 그들도 말순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민수의 양복이 낡았습니다. 은지의 손에 명품 가방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말수는 그들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인사였습니다. 은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뇌졸중이었습니다. 이번엔 아주 심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중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걸어야 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이 뛰어왔습니다. 하얀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알고? 안나가 연락했어요. 뒤따라 민수가 왔습니다. 은지가 왔습니다. 지훈이 왔습니다. 네 남매가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희도 들어가도 돼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남매도 앉았습니다. 말순과 조금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집에 가세요. 내일 오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저희도 있을게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준영을 봤습니다. 너희는 가. 안 갈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여기 있을게요. 아빠 곁에 있을게요. 밤새 5사람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5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도 된다. 네 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시간이 걸릴 거야. 오래 걸릴 거야. 알겠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수는 회복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탔습니다. 말은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준영은 매주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진료했습니다. 약을 조절했습니다.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민수는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회계를 정리했습니다.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매주 왔습니다. 변함없이
말수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올해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내 남매가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준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상속 포기 각서예요. 저희 넷 다 서명했어요. 말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사람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 명의 이전 서류예요. 이 집을 완전히 엄마 아빠 명의로 돌렸어요. 저희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왜 이런 걸? 엄마, 저희가 배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은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일어나.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은지가 울었습니다. 지훈도 울었습니다. 준영의 눈도 붉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조금 믿어볼게. 엄마, 조금만. 아직은 조금만. 말순이 내 자식을 받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진짜로 변한 거라면, 그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영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평생 이렇게 살게요. 약속해요. 봄이 왔습니다. 성수동 공방 마당에 벚꽃이 폈습니다. 말순과 태수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말순은 태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드리려고요. 말순이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엄마, 오늘 오빠들이랑 언니도 올 거예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네 남매가 모두 왔습니다. 준영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민수가 상을 차렸습니다. 은지가 안나를 데려왔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식탁에 모셨습니다. 6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니, 7이었습니다. 안나도 함께였습니다. 건배할까요? 준영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태수도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남매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잔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문은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그냥 열쇠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의 봄이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씩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매주, 매달, 매년. 오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말수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성수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그 불빛들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